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1월 1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 보고, 그 다음에 시황 차트, 그리고 리플 차트는 이현걸님이 이제 차트 의견 주셔서 그 부분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이스트지님이 어제 이제 시총 관련된 시총, 그리고 이제 XRP 시총 관련된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을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로 들어가서 먼저 비트코인 차트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현재 8,730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 하락을 해서 다시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먼저 이제 현재 이제 위치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모습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이제 프랙탈 이론으로 지금 이제 이 패턴이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이 넘어가기 전에, 이 121선을 넘기 전에 지금 이제 이 모습이 이따 4시간 봉에서 이제 보시면 이 모습이 다시 조그맣게 또 이제 반복이 돼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이번 상승에 큰 1파 그리고 큰 2파 2파 조정이 끝났고요. 지금 이제 3파 상승이 시작이 되는 건데, 뭐 3파 상승을 시작했다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제 보는 이유가, 지금 이제 비트코인으로만 보면 이 추세선에서 지금 이제 걸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뭐 시총 차트라든가 알트 시총 차트 같은 경우는 이미 추세를 넘어갔고, 추세를 넘어가서 다시 이제 알트 시총을 봤을 때는 상승 넘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큰 상승 3파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큰 상승 3파에서 지금 이제 이 파동이 이제 1파, 2파, 또 이제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될 건데, 그 1파 안에서 또 이제 1, 2, 3, 4, 5가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이 1파하고 2파 조정, 2파 조정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3파가 확실하게 시작된 모습은 이제 보이고 있지 않은데, 어제 제가 이제 이 3파가 시작되려면 지금 이제 네시한봉 차트에서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이 8,887달러 이 라인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때 8,600달러 거래량 실으면서 이제 돌파했던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와서 지금 보시면 8,887달러와 이 8,600달러 이 사이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일단 이 기간으로 제가 이제 엊그저께 따져 봤을 때, 보시면 이제 4시간 봉에서 본 개수가 아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비율로 따져보면 지금 이번에 본 개수는 33봉, 그리고 만약에 이때 이제 6월달 이때부터 이때 패턴으로 비율로 따져봤을 때는 27봉. 그런데 지금 이제 16봉 만에 어제 이렇게 상승을 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만약에 그 비율대로 33, 27 6개 줄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한 21봉 정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좀 더 진행된다라고 하더라도 한 30봉 정도면 이제 이 하락 2파 조정을 마무리하고 3파 상승이 시작될 수 있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어제 좀 빨리 올라간다 싶었어요. 빨리 올라간다 싶었는데, 기간적 비율로 봤을 때 결국에 이제 다시 내려와서 지금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제가 이 빨간색 수직선으로 체크한 자리가 지금 이제 봉 개수를 봤을 때 지금 이 하락 나와서 이때까지 30봉입니다. 그래서 이 30봉 되기 전에, 그 정도 전에 이제 상승을 해줄 거라고 보는데, 1파, 2파 조정 마무리하고 3파가 이제 시작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 날짜를 보면 지금 이제 11월 13일 17시로 나와요. 11월 13일이니까 오늘 이제 12일이고, 뭐 내일 길어도 내일 한 오후쯤 되면은 일단 이 하락, 이제 8,600달러와 8,000 이 887달러 이 박스 안에서 돌파해서 3파를 시작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 이 3파가 시작되기 전에 물론 이제 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뭐 아까 이제 계산한 것처럼 33분까지 좀 더 진행된다라고 하면 뭐 한 12시간 정도 더 딜레이 돼서 이제 시작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 정도에서 2파 조정을 마무리하고 3파 상승이 시작될 수 있다. 기간으로 이제 비율로 체크해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비트코인이 이 3파 상승이 시작되는 날짜가 지금 내일 만약에 이제 이라고 하고, 일봉에서 봤을 때 지금 이 파란색으로 이 파란색으로 이제 복사해서 붙인 거는 이 자리를 붙인 겁니다. 지금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 이 패턴이 반복돼서 나온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여기에 복사해서 축소시켜서 이렇게 붙였어요.
보시면 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121 이평선, 이 121 이평선을 이제 돌파가 되면 3파가 이제 확실하게 진행됐다라고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1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기 전에 지금 알트코인 중에서 약간 스텔라루멘 먼저 움직여줬고, 스텔라루멘 리플이 이제 먼저 움직이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건데, 비트코인하고 이제 BSV, 뭐 비트코인 캐시, 이런 비트코인하고 같이 움직였던 알트코인들이 이때 한번 같이 상승해 줬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쉴 때는 따로 리플하고 스텔라루멘 이런 계열이 좀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121선을 넘어가는 형태로 저는 확률적으로는 그렇게 진행될 확률이 좀 높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이 121선을 넘기 전에 알트코인, 특히 이제 리플에서 어느 정도 이제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그 부분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이현걸님이 또 리플 날짜 계산해 주신 부분과 또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또 맞아 떨어지기도 해서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리플이 이제 먼저 움직여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도 3파 상승을 시작하는, 1파, 2파, 3파 상승을 시작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시총 차트를 이제 보겠습니다. 시총 차트 보시면 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는데, 비트코인 하락하면서 이제 시총도 다시 약간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재 이제 2,306억 달러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시총 차트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차트는 이 추세선에 이제 걸쳐 있는 모습인데, 시총은 이제 돌파하고 그냥 이 추세선 따라서 눌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알트 시총 차트 보겠습니다. 알트 시총은 이제 전체 시총 차트보다 훨씬 좋은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번이 이제 알트장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결국에 지금 이제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시총 차트 같은 경우, 비트코인 차트 같은 경우는 추세선에 걸쳐 있는 모습, 그리고 시총 차트 같은 경우도 추세 돌파하고 약간 흘러내리는, 이 추세선 따라서 흘러내리는 모습인데, 지금 이제 알트 시총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추세선 돌파하고 삼각수렴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 과정에 있다. 발산하는 과정에서 잠깐 이렇게 에너지를 이제 모으고 다시 재차 이제 발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비트, 그리고 전체 시총, 그리고 알트 시총,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알트 시총이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결국에 도미넌스 하락도 저는 이제 알트 시총 보면서 어떻게 보면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알트 시총 21 이평선과 361 이평선, 어제부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졌고, 121 이평선 돌파 시도를 이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돌파만 돼서 121 이평선 안착해 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발산시켜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다음 도미넌스 차트 볼게요. 도미넌스 4시 한봉인데 68.3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68.3이 굉장히 좀 중요한 지지 라인이었어요. 이때 보시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이 68.3을 깨고 내려가는지 그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이 하락쇄경 패턴에서 약간 이제 하락쇄경보다는 다른 형태로 좀 진행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아래로 보통 이제 하락쇄경 패턴은 상승 확률이 높다. 이와 같이 이런 패턴으로 상승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한번 깨고 돌려 세워서 위로 이제 올라온다라고 하면 약간 이거는 트랩으로 함정 만들어주고 돌려 세우는 그런 패턴으로 이제 볼 수 있었는데, 4시 한봉에서 22평선 맞고 재차 이 추세선을 이제 깨고 내려가면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제 2017년도 3월 달에 그때도 제가 이제 하락쇄경 패턴에서 그냥 아래로 쭉 흘러내리면서 도미넌스가 이제 무너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될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봉 차트에서 보면 이때랑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봉 차트에서 이제 보시면, 잠깐만요. 일봉 차트에서 이제 보시면 지금 이때는 이 21 이평선, 121 이평선 다 깨고 내려왔지만 20일, 120일, 50일 완전히 이제 역배열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꼬여진 이동평균선을 한번 정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비트코인 상승해 주면서 지금 이제 51 이평선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51 이평선 내려오면서 20일, 50일, 120일 완전히 역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아까 이제 120일 이평선을 비트코인이 먼저 넘어가서 상승해 준다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이제 도미넌스가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 120일 이평선을 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재차
하락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68.3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냥 쭉 빠져주는 형태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이 68.3 깨고 내려오고 지난 이 주봉에서 20주선 20주선 맞고 반등했다라고 했는데 그 20주선 자리가 지금 이제 68입니다. 68. 68을 깨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리플이 먼저 움직이는 리플, 스텔라루멘 이런 대형 알트코인이 먼저 움직이면서 도미넌스가 같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이제 도미넌스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아까 비트코인 차트 설명드릴 때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 어제 비트코인 다시 그 박스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하락하면서 이렇게 비트맥스에서 롱 물량이 5,400만 달러 원화로 하면 한 600억 정도 청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이현걸님이 리플 차트 의견 주신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기간 체크 한번 해봅시다. 2017년 리플, 2019년 리플 이렇게 이제 차트 이미지를 올려주셨고 2017년은 하락 파동이 더 길었고 2019년은 상승 파동이 더 길었다는 거. 전체 기간으로 보면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리고 폴로닉스 달러 차트는 꼬리가 길어서 테더 차트로 보고 있음 이상 이제 올려주셨고 이현걸님이 올려주신 차트를 이제 보겠습니다. 2017년도 차트 이제 모습인데 이렇게 이때 이제 급등을 해서 올해로 친다라고 하면 올해 이제 6월달에 올해 6월달에 이렇게 올라와서 500원대에서 이제 횡보했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00원에서 600원에서 이렇게 변동성 크게 움직였던 그 모습을 이제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그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다가 이렇게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같이 흘러내렸죠. 흘러내렸고 다시 이제 여기서 하락 마무리하고 반등 해줍니다. 반등한 다음에 이 지금 장기평선들 장기평선 121평선 넘어가서 안착해준 다음에 이렇게 급등하는 패턴으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이제 이현걸님이 어디까지 체크를 해주셨냐면 이 지금 전체적인 크게 상승했던 그 부분부터 지금 보시면 이 장기평선 121평선 완전 돌파해서 상승해줬던 상승으로 넘어갔던 그 기간을 체크를 했는데 그 기간을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185봉이에요. 185봉이고 이때 2017년도에는 보시면 이렇게 큰 상승해주고 하락했던 기간은 169봉 그리고 169봉에서 상승으로 턴해서 한번 눌러주고 상승 넘어갔던 이 기간은 16봉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는 이렇게 이제 하락했던 기간이 지금보다 길었다라는 거고요. 지금 모습을 보면 지금 이제 올해 이제 6월달로 5월달 이렇게 상승했던 그 부분으로 체크를 한 겁니다. 5월달에 리플 이제 급등하면서 500원에서 600원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변동성 크게 움직여주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흘러내렸죠. 흘러내렸는데 이 흘러내렸던 기간이 2017년도는 보시면 이제 169봉인데 지금은 더 짧습니다. 136봉으로 하락을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이제 올라왔어요. 리플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121선도 먼저 넘어갔죠. 먼저 넘어갔습니다. 그 전에 넘어갔고 안착한 이제 모습을 보여서 좀 더 빠른 타이밍에 상승을 해줄 거라고 이제 봤는데 여기서 다시 121선 깨고 내려와 있는 모습이고 일단 지금 이제 일목에서는 이렇게 구름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 기간이 아까 이제 2017년도 184봉을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하락 기간은 짧고 상승 기간은 48봉으로 이때보다 한 3배 정도 이때 이제 16봉이었으니까 상승 기간이 한 3배 정도 더 긴 겁니다. 그래서 상승 기간이 3배 정도 더 길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와 준 상태에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이 시장 참여자들 그리고 또 리플을 이제 들고 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이제 이건 이제 희망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현걸님은 이제 이렇게 기간으로 체크했을 때는 2017년도 동일한 기간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거의 다 온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고 우리가 지금 이제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지금 예전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달러 차트에서 보시면 지금 이때 하락했던 이 기간 이때 이제 이 기간보다 지금 이제 이 기간이 좀 더 짧게 진행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때 기간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지금 주봉에서 117봉입니다. 117봉이고 지금 기간까지 체크해보면
지금 이제 94봉이죠. 94봉인데 이렇게 이때보다 기간이 짧은 이유는 보시면 이때 첫 번째로 이렇게 상승했던 이 기간으로 체크를 했을 때 비율 자체가 좀 짧다라는 거예요. 50봉, 지금 50봉이고요. 주봉에서 지금 고점부터 이때 상승했던 이 기간까지 35봉입니다. 그래서 뭐 5대 3.5 정도 비율로 진행됐다라고 보면 일단 이 기간도 좀 더 짧게 진행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었고, 그래서 이 올라왔던 올해 5월 달에 이렇게 상승했던 이 기간대로 이제 비율대로 따졌을 때 원래는 이제 11월 이렇게 중순까지 끌고 가지 않고 한 10월 초쯤에 이 비율대로 했을 때는 상승해 주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일단 이연걸님이 체크해 주신 부분을 계산해 본다라고 하면 일단 이때 이 기간만큼 지금 이제 기간이 거의 다 왔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그 부분을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 원래 전체적인 기간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이번 이 기간 상승했던 기간 대비해서 짧게 진행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동일한 기간까지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185봉, 184봉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조만간에 저는 이제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이연걸림 의견대로 만약에 이 날짜를 정확하게 맞춰서 진행된다라고 하면 지금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리플이 이제 올라가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아까 이제 비트코인 차트와 같이 비교해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12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그 날짜가 뭐 13일, 14일 그 안에 121선을 돌파해서 상승해 준다라고 하면 리플도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이렇게 올라가주는 이연걸림 이제 이 날짜 계산법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으로 좀 진행되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봐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그럼 다음으로 이제 이스트지님이 의견 주신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트지님이 이제 글을 좋은 글을 이제 두 개를 올려주셨는데, 일단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신 것 같아요. 읽어보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이 많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는데, 일단 제가 이제 이스트지님이 이제 글 써주신 내용을 이제 다 읽진 않고 이스트지님이 어떤 취지에서 이제 이 글을 써주셨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설명드릴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스트지님이 이제 적어주신 이 내용은 뭐냐면 이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지금 리플이 이제 올라가려고 하면 유동성이 이제 필요한데, 결국에 돈이 필요한데 이 리플을 끌어올릴 만큼 그 돈이 시장에 지금 충분히 있는가, 그 부분을 시총, 전체 시총, 비트 시총, 그리고 또 알트 시총,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서 체크를 해 주신 겁니다.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데이터들을 다 정리를 해 주신 거예요. 마켓캡, 코인 마켓캡하고 트레이딩 뷰 데이터 두 개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코인 마켓캡 데이터는 지금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6%인데 지금 이제 트레이딩 뷰 같은 경우는 이제 68.3이에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 이제 기준점 잡아서 이제 보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한 가지 기준으로 계속해서 이제 관찰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트레이딩 뷰 차트가 약간 이제 왜곡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스트지님은 마켓캡, 코인 마켓캡 이제 시총 위주로 이제 조사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고, 일단 중요 날짜들을 체크를 해 주셨어요. 뭐냐면 리플로 이야기하면 2017년도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우리가 리플 차트를 이제 보고 있는데 여기 1파 상승, 1파, 죄송합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했을 때 이 1파 상승하기 전 위치 3월 27일, 그리고 1파 상승, 그리고 2파 조정, 3파 상승, 3파 고점, 4파, 5파 이 날짜들의 리플 가격과 그리고 또 이제 알트코인 시총, 뭐 비트 시총 이런 것들을 데이터들을 쭉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니까 이제 결론만 이거 데이터들 여러분들 한번 이제 살펴보실 분들은 살펴보시고 데이터들을 쭉 정리해서 보니까 결론이 뭐냐? 현재는 비트의 가격 및 시총이 2017년 5월보다는 5배 크고 알트의 시총은 2017년 5월보다 2배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35조 대 이제 95조니까 뭐 거의 3배 육박한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3배 정도 크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XRP 가격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0.27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XRP 아까 달러 차트 잠깐 다시 돌아가서 보면 지금 이 0.27달러가 2017년도 보면 이 1파, 2파, 3파 이 고점일 때죠.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냐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 사이클이 다시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한 사이클 돌고 채널 바닥이 우리가 지금 매도하고 싶은 그 가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당시에 뭐 7원에서 이 보시면 0.3달러까지 뭐 한 400원, 500원까지 이렇게 리플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이 급등했던 이때 이제 7원, 10원에 리플 샀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500원만 와도 좋겠다, 뭐 300원만 와도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고, 그 가격이 지금 우리는 싸다고 생각하고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고, 일단 이 얘기를 하던 건 아니었는데, 일단 이스트지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스트지님이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리플 가격이 2017년도 5월달과 이제 동일한데, 5월달과 이렇게 동일한,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 있는데, 비트코인은 2017년도 5월달에 얼마였느냐? 지금보다 훨씬 쌌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여기 더해볼까요? 더해서 이제 보면, 잠깐만요. 비트코인 이렇게 비트코인 달러 차트를 더해서 보면 2017년도 5월달 이때 위치는 2000달러고요. 지금 위치 리플 가격은 동일한데 지금 위치의 비트코인 가격은 8,900달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그때보다 거의 뭐 5배 정도 커져 있고, 알트 시총도 이렇게 커져 있고, 그리고 알트 시총도 그때보다 3배 정도 커 있다. 이제 물론 여러 알트코인들이 그때보다 이제 개수가 훨씬, 그때는 뭐 1000개도 안 됐었던 알트코인인데, 지금 이제 알트코인 개수가 이제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알트코인 개수가 암호화폐 시장이 거의 뭐 4,700개입니다. 4,700개니까 그때 대비해서 거의 4배 알트코인들 개수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알트코인 시총 볼륨은 늘어났는데, 이렇게 리플 가격이 싸다라는 겁니다. 싼데, 그러면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 유동성, XRP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동성이 풍부해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왜 XRP 펌핑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듭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XRP가 채널 중단 약 3.2달러라고 해도 430억 개 기준으로 XRP 시총이 160조가 넘습니다. 지금 알트 시총이 80조, 90조이니 비트에서 80조 정도가 더 넘어오면 160조 정도 맞출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다수의 알트는 죽어야 합니다. 몇몇 대형 알트만 겨우 버티고 나머지는 모두 죽겠죠. 비트도 절반 정도가 빠지니 사실상 시장이 죽는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력이 원하는 게 이런 시나리오는 아니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밑에 이제 읽어볼게요. 개인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더 필요하여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널의 중단 목표가 3.5달러 정도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XRP의 상승 패턴이 2017년과 유사하다면 채널 중단에 이어 채널 4분의 3 몇 개월 뒤에는 채널의 고점을 찍어야 하는데, 이런 상승 시나리오를 만족할 수 있는 시장의 유동성이 열릴 준비가 되었는가 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이제 이스트지님은 XRP 시총이 160조가 되려면 뭐 3.2달러 160조가 되려면 비트코인 지금 이제 현재 비트코인 180조 시총에서 일정 부분 뭐 80조 정도가 넘어와야지 XRP 시총 160조를 맞출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이 430억 개를 다 가격을 매수해서 끌어올리는 게 아닌 겁니다. 결국에 그 시장에서 유통되는 그 물량, 뭐 5%면 전체량의 430억 개의 5%가 시장에서 지금 유통되고 있다, 돌고 있다 라고 하면, 그 유통되는, 왜냐면 잠겨있는 물량들, 그리고 이제 고래들이 갖고 있는 물량들은 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 제외한 물량들만 시장에서 이제 거래가 되면서 그게 이제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제가 지난번 아마 이제 이스트지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써주신 게, 그리고 유동성이 충분히 XRP를 끌어올릴 만한 유동성이 지금 있느냐, 이런 아마 의문점을 가져보신 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이제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전고점 2만 달러에서 뭐 10만 달러, 20만 달러까지 가려면 결국에 20만 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그 유동성,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어디서 확보할 거냐, 그 신규 자금을 어디서 확보할 거냐 라고 했을 때, 결국에 기존에 2만 달러까지 끌어올렸던 그 자금은 제가 봤을 때는 2017년도 3월달, 5월달 리플하고 이더리움, 이런 알트코인들을 펌핑을 어떻게 보면 뭐 40배, 50배, 60배
이런 식으로 이제 펌핑을 시켜서 신규 자금을 대거 유입을 시켰습니다. 신규 자금을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거 유입을 시키면서 그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그 자금 알트코인을 비싼 가격에 그들이 먼저 싸게 매집했던 그 알트코인을 비싼 가격에 매도를 하고 그 매도된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비트코인을 끌어올렸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2,000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10배 가까이 끌어올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도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이 반복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뭐냐면 결국에 지금 리플 지금 이제 이 가격대에서 우리가 이제 예상하고 있는 그 가격대까지 어떻게 보면 리플을 끌어올려서 완전히 이제 마케팅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사람들한테 야 이렇게 리플 투자해서 돈 벌었다 라는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 나오고,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게끔, 그리고 그 들어온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자신들이 싸게 뭐 리플이든 이더리움이든 알트코인들 매수했던 거를 가지고 일정 부분 매도를 해서 그 유동성을 확보한 이후에 그 자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뭐 지금 이제 10,000달러, 뭐 8,900달러인데 이 가격대에서 10,000달러, 20,000달러, 그리고 이제 그 이상 어떻게 보면 이제 신고가를 넘어서서 뭐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뭐 10만 달러, 20만 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다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일단 이스트지님 의견대로 2017년도보다는 지금이 XRP 가격 끌어올리는 데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이다 라고 이제 보여져요. 왜냐면 그때 비트코인 가격보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5배 높고, 그리고 알트 시총 자체도 지금 그때보다 더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알트코인 매도해서 뭐 리플 끌어올린다든가, 또 이제 비트코인 매도해서 리플을 펌핑을 시킬 때 그 자금으로 쓰기에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다라고 이제 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다음 또 이제 이스트지님이 써주신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제 이스트지님이 써주신 이야기는 뭐냐면, 이번에는 써주신 이야기는 이겁니다. 아까 이야기는 유동성이 충분하냐, 어떻게 보면 유동성은 2017년도 5월보다는 충분히 더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과연 리플이 XRP가 가격이 올라갔을 때 과연 그런 가격이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뭐 10달러, 뭐 100달러 이런 가격들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이제 같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스트님이 이제 몇 가지 가정을 해서 써주셨는데, 일단 이 가정은 일단 가정을 쭉 보니까 2017년도 패턴대로 리플이 이제 상승 진행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XRP 가격이 과연 이제 가능한가, 그런 시총들이 과연 이제 가능할까, 이렇게 데이터를 쭉 뽑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일단 2017년도에 올라왔던 고점이었던 그 3.2달러는 이제 이미 달성이 됐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시총은 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요. 그럼 이제 그게 1파 상승이 되겠죠. 그럼 이제 1파, 2파, 이 3파, 3파부터 과연 이제 그런 시총들이 가능할까? 그리고 4파, 5파, 5파는 보시면 거의 이제 뭐 150달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과연 가능하냐?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 3파 상승 19달러, 뭐 25달러로 이제 계산했을 때 XRP 시총이 1037조가 됩니다. 1037조가 되고, 알트 시총을 대략적으로 이제 계산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대략적으로 임의적으로 이제 계산해 주신 거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55,000달러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을 때, 이때 이제 55,000달러일 때 XRP 가격이 19달러가 된다라고 하면 뭐 35,000 사토시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고, 이거는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우리가 예상했던 뭐 35,000달러라고 하면 XRP 이 사토시 가격이 뭐 6만 사토시까지 올라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그때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전체 시총 2,820조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지금 이야기해 주신 가격들이 이 다 차트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보는 시총 차트 있잖아요. 이 시총 차트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이 시총 차트 범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이제 가능하다. 이 가격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XRP 5파가 이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마지막 이제 5파 상승 199불, 200불 이야기를 해줬고, 200불이 됐을 때 XRP 시총이 1경이 됩니다. 1경. 그리고 이제 알트 시총을 3경으로 이제 잡아주셨고, 비트코인 가격은 62만 달러, 그리고 이제 비트 시총이 뭐 1경,
4,560조. 너무 이제 큰 금액에서 단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말하기 어려운데, 전체 시총 5경 4,465조. 이렇게 돼서 이제 도미너스는 26%,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 가격이 뭐 채널 넘어서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채널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요. 과연 이제 이 가격이 가능할까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 가격이 가능하려면 결국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법정화폐가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 뭐 볼리바르라든가 아니면 아르헨티나 뭐 페소라든가 이런 화폐처럼 너무 우리가 쓰고 있는 법정화폐가 무한 그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무한 발행하면서 달러라든가 뭐 원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무한 발행되면서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정도 가격이 저는 이제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엄청 큰 금액이지만 이 금액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XRP 가격이 그만큼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사용하는 법정화폐가 너무 많이 풀리면서 법정화폐 가치가 그렇게 이제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저는 좀 더 이제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스트지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공을 들여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셔서 저도 이제 쭉 같이 봤고, 일단 해주신 이야기는 어떤 이제 의미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경제 상황이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야 이게 말이 되느냐, 특히 뭐 XRP 가격이 뭐 애플 시총을 넘어설 수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보면 이게 이제 2018년도 1월 달입니다. 그때 이제 6,284억이었는데 6,284억 달러였는데 금시장 7조 달러, 그리고 전체 돈으로 봤을 때 화폐가 베이스머니, 뭐 뱅크머니 이런 게 90조 달러 정도가 돼요. 90조 달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이 XRP,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돈의 기능,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돈의 기능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기업의 시가총액으로 보기보다는 이렇게 어떤 돈의 개념으로 돈의 개념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가 비중을 차지할 것인가, 그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지금 돈들도 결국에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시중에 풀린 돈보다 만약에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돈을 이제 풀어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2008년도 서프라임 때 그때 기존에 풀렸던,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풀렸던 달러의 4배를 풀어서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하면 이제까지 풀린 돈, 그때 4배 풀린 거 플러스 이번에는 그 돈의 16배 정도를 풀어줘야지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법정화폐, 이 풀린 법정화폐 기준으로 XRP 가격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돈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계산이 된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이스트지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그 맨 마지막 부분, 이런 가격도 이제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이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스트지님 이제 의견 잘 봤고요. 마지막으로 CJ님이 좋은 내용을 써주셔서 그 부분 이제 읽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말해준다. 아무리 대단했던 제국이나 리더도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었음을, 그 가운데서도 앞으로 멈춤 없이 나아갔던 자, 원래 깃발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결사를 기어이 지킨 자들만이 살아남고 역사가 되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진짜 끝까지 깃발을 내리지 않고 결사를 지켜서 목표하는 목표 가격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최대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원래 목표했던 가격까지, 이 어떻게 보면 XRP가 됐든 뭐 비트코인 됐든 암호화폐를 들고 가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그런 수익을 취하시기를 바라고,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저는 이제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